안녕하세요. 상담 심리학 콘텐츠 함성입니다. 여러 가지의 가족 상담, 가족 치료 이론들이 있는데요. 각 이론마다 가족과 관련한 주요 개념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대해서 비교하고 정리해보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대화 치료자들은 처음으로 가족은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가족은 각 구성원들의 합이면서 추가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기능하는 방식까지 포함한 시스템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상담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시스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경험을 더 탐색해야 할지, 언제 가족 간 상호작용 패턴에 초점을 맞출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족 상담자에게는 꽤나 까다로운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 시스템, 가족 간 상호작용 패턴과 관련해서 가족 체계적 접근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항상성과 변화,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가족의 완강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공동체 동영상 14강 가족 상담의 발달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가족의 대화에 대한 연구는 1952년 그레고리 베이슨이 미국 팔로알토에서 대화의 속성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이 헤일리, 존 위클랜드, 던 잭슨 등이 이 연구에 동참을 했고 1954년에 기금도 받으면서 이 그룹은 조현병 환자 가족들의 대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이 헤일리와 던 잭슨은 부부 대화 분석이라는 연구를 하면서 부부 상담 분야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950년대에 가족 대화의 내용과 과정을 연구했던 대화 치료자들은 가족을 안정성 또는 항상성을 가진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시스템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족은 그들의 규칙을 수정하고 구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성과 변화라는 가족의 이중적인 속성은 대화 모델, 구조 모델, 전략 모델에서 가장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문제 가족이 내재적인 역기능을 갖고 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가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제 가족에게 대물림되는 내재된 역기능이 있다고 추정하는 치료자는 병리적인 진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특히 정신분석 가족 상담, 경험적 가족 상담, 그리고 확대 가족 상담자들은 문제 가족을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간의 상담을 통해 가족에게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대화 모델, 구조 모델, 전략 모델을 기반으로 가족이 변화 시점을 잘 통과하지 못해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는 상담자는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가족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 사티어를 제외한 초기 가족 상담의 선구자들은 가족 항상성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변화의 힘은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항상성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가족 상담자들은 가족을 자극하고 통제하고 가족에게 전략을 제시하면서 가족을 그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저항과도 씨름을 하면서 저항을 다루어내는 추가적인 과제도 수행했습니다. 가족은 자극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저항과도 씨름하려는 이러한 접근법들이 먼저 등장한 이후에는 상담자가 가족의 자원들을 이끌어내고 가족들과 협력해서 해결책들을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접근법들, 예를 들면 해결 중심 상담이나 이야기 치료 등이 소개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결 중심 상담처럼 변화는 쉬운 것이다 라는 관점만을 취한다면 그것은 너무 낙관적이고 순진한 추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상담자가 모든 가족 문제를 어느 한 가지 접근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내담 가족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통합적인 관점이 가족 상담 분야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가족도 안정성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 융통성 없는 완강함을 갖게 되는데요. 조현병 가족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가족의 완강한 고집스러움을 설명하는 몇 가지 개념들을 소개했습니다. 라이먼 위는 고무 울타리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정신증 가족이 어떻게 외부 영향에 저항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무 울타리 안에 머무는 가족에게 외부 사람이 필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려고 할 때
가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변화를 시도하지만 결국 튕겨져 나가거나 가족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변화를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결국 고무 울타리 때문에 안으로 다시 튕겨져 들어오는 현상을 위는 고무 울타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는 유사 친밀성이라는 용어도 소개했는데요. 갈등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표면적인 조화를 유지하려는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R.D. 레잉은 스코틀랜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정신질환은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면서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경험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레잉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광범위한 저술을 했는데요. 자녀의 개별화 또는 독립을 참지 못하는 부모가 그러한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의 신비화 방식을 사용하는지를 그의 저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대화 이론가들은 조현병 가족이 갖는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놀라운 어려움은 그들이 자신들의 규칙을 바꾸기 위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진 부모를 둔 가족이 완강한 항상성을 가진다고 보는 이러한 전통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는데요. 함성 공동체 동영상 제20강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소개한 밀란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 셀비니 팔라졸리는 패밀리 게임스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정신증 증상을 보이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서 보여지는 정신증 발달의 6단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먼 윈, R.D. 레잉, 셀비니 팔라졸리와 같은 이론가들은 함성 공동체 동영상 14강 가족 상담의 발달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이드나 칼 로저스가 개인의 정신증의 원인을 가족의 병적인 상호작용에서 찾으려 했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 가족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문화 가족 상담을 위해 헌신한 캐롤 앤더슨이나 이야기 치료를 만든 마이클 와이과 같은 치료자들은 이러한 관점에 반대했는데요. 그들은 가족의 완강함은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가족 치료 모델마다 가족의 완강함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완강함의 관점에서 가족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전략적 치료학파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전략적 치료에 기반한 가족 상담자들은 역기능적인 가족은 협소한 범위의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들에 반응한다고 보고 그 해결책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아도 이 가족들은 고집스럽게 같은 해결책을 쓰려고 한다고 설명합니다. 행동주의자들도 행동을 통제하려는 잘못된 노력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설명할 때 비슷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사실은 그 행동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에만 매달립니다. 정신분석 이론가들에 따르면 발달지체, 정서억압의 형태로 개인이 보이는 정신적인 완강함은 가족의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가들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을 변화에 저항하는 닫힌 시스템으로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경직된 가족은 발달선상의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데 그곳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가족이 고착되어 있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경험주의자들은 역기능적인 가족을 정서적으로 침체된 것으로 봅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가끔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할 때 안정을 흔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족은 소심해지고 활기가 없어집니다. 이럴 때 증상을 보이는 구성원이 가족의 항상성과 안정감을 지켜주는 가족의 희생양이 됩니다. 구조적 치료자들은 가족의 경직성을 하위 시스템들 간의 경계선에서 찾아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구조적 치료자들은 가족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가설을 상정하면서 현재는 정상적인 가족조차도 이전에는 기능적이었던 구조를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수정하는 데 실패한다면 문제를 발달시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결 중심 그리고 이야기 치료자들은
가족 안에 핵심적인 내적 원인이 있어서 문제를 발달시킨다는 관점을 피합니다. 이 두 학파는 가족 내 개인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점과 자원을 사용했던 때에 초점을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두 가지 치료 모델들이 문제라고 간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하도록 이끄는 경직된 사고 습관입니다. 해결 중심 치료자들은 왜 그런 사고 습관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 고심하거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치료자들은 사회와 문화에 녹아 있으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된 해로운 관점들을 지적합니다. 경직되어 있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한 가족 치료 이론들이 가족 시스템의 항상성과 변화, 그리고 융통성 없는 완강함에 대해 어떤 관점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가족에게는 완강함이 왜 절실하게 필요했는가, 변화와 관련해서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하게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완강함은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진단하는 자세는 문제를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또는 슈퍼챗으로 함성 채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